인간에게 도로가 필요했을 때부터 도로를 만드는 기술은 수세기 동안 많이 변했어요. 이 영상에서 저희는 오랜 세월을 버틴 도로 건축 기술들을 몇 가지 선보여 드릴 것이며, 새로운 기술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자갈 도로에서 태양열 충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여기 가장 놀라운 도로 기술 10가지가 있어요. 플라스틱 도로. 도로 건설과 관리에는 여러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친환경 도로들 중 하나는 아마 플라스틱 도로일 거예요. 거의 모두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도로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연하며 병과 포장재, 컵 등 매립장에서 썩어갔을 플라스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만 매년 380억 개의 물병들이 쓰레기로 버려지죠. 1초당 1,500개의 물병이에요. 플라스틱 도로는 이 엄청난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도로들은 그 중심이 텅 빈 마분지처럼 설계되어서 가장 무거운 트럭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동시에 물도 잘 빠지죠. 일반적인 도로에 비해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 설치가 훨씬 빨라요. 이 친환경 기술은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구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 유망한 해결책이에요. 태양열 도로. 특히 태양열 발전에 관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우리 전력 생산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불가능할 것 같은 영역으로까지 나아갔죠. 바로 도로예요. 도로는 우리가 무더운 날에 계란 프라이를 해먹을 수 있겠다고 농담을 할 만큼 항상 충분한 햇빛을 받죠. 그걸로 우리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멋진 기술은 생분해성 유리를 사용하는데, 이 유리는 도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테스트되고 표면 설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위에서 차를 멈추는 게 가능할 정도로요. 패널들은 벌집 모양으로 생긴 모듈식이며 손상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주변의 패널들과는 별개로 교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쉬운 수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 도로의 가장 멋진 점은 태양열이 아니고 운전자에게 빠르게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상 조건과 교통사고, 길을 지나가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패널 표면에 표시되게끔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패널들은 모아두었던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열로 눈과 얼음을 녹일 수 있으므로 훨씬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자갈 도로. 자갈은 도로나 보도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죠. 보통 강 바닥으로부터 모은 부드러운 조약돌을 사용하며 코블스톤이라는 영단어는 15세기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3세기에 처음으로 조약돌로 거리를 만드는 것을 발명한 건 로마인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해요. 이 돌들은 보통 직경이 5에서 25cm이며 노동자들이 강이나 시냇물 속에서 모으고 도로 주인이 부유하다면 모래나 회반죽 속에 이 돌들을 집어넣곤 했죠. 자갈 도로는 무역로가 진흙투성이가 되거나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자갈 도로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어떤 도로는 수십 년에서 수천 년이나 지속되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캡틴스 도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에이콘 도로, 그리고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워프 도로 등 여전히 이런 도로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도로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모양이 변하고 꺼지는 바람에 비가 내릴 때마다 작은 시내가 되곤 하죠. 하지만 자갈은 벨지엄 블록이라고 불리는 채석된 화강암으로 대체되어 수레를 끌고 다니기엔 표면이 더 부드러워요. 야광 도로. 야광 막대는 콘서트에서 분위기를 돋울 수 있겠지만 이런 야광 기술을 운전자를 안전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걸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은 야광 페인트를 사용해서 도로에 표시하는 거예요. 도로 표시는 낮 동안 태양 아래서 충전이 되고 전기도 필요 없이 밤새도록 빛나요. 야광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값싼 야광 제품과는 달리 이 페인트는 오래가며 상태가 좋을 때 10시간 동안 야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전기도 필요 없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시성을 높여주죠. 재정적 혹은 물리적인 이유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 밤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안전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얼음 방지 도로. 빙판은 겨울에 운전자들에게 크립토나이트 같은 존재예요.
운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면서 자동차가 빙빙 돌게 되는 거죠.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안은 담당자들이 얼음을 깨고 제설제를 뿌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연구한 끝에 얼음 형성을 확실히 지연시켜주는 일반 타르와 같은 강력한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도로 자체의 기본 원료로 소금을 사용해서 이룰 수 있어요. 이 신기술의 환경 문제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실험실에서 소량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 물질의 재빙 성질에는 2개월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도로에서는 아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이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구현되기까지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할 거예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오늘날 그것은 속담에 불과하지만 예전에는 사실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건설한 거대하고 유기적인 도로 시스템으로 인해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면서도 그 놀라운 크기의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설이 있죠. 로마는 청결에서부터 수로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앞서 있었어요. 그들의 도로도 비슷하게 발전되어 있었죠. 먼저 그들은 배수성과 내구성을 염두에 두고 거대한 땅을 파내어 여러 층으로 원료를 쌓았어요. 첫 번째 층은 빽빽하게 압축시킨 모래로 물이 도로 아래로 흐르면서 빠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위로 밀어내지 않고 말이죠. 이 모래를 다진 후 그 다음 쌓은 부분은 암석으로 된 판이었는데 시멘트의 혼합이어서 단단하고 안정된 기초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은 자갈을 섞은 시멘트를 위해 평평한 표면을 만들어 주어서 도로를 더욱더 안정화시켜 주었어요. 맨 꼭대기층은 매끄러운 돌과 화사나무로 되어 있었고 양쪽의 배수구 쪽으로 아주 살짝 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가장 현대적인 기술보다도 더 긴 8만 킬로미터라는 길이의 도로를 만들 정도였어요. 상호적 조명. 사람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에 우리는 가스등이라고 불리는 멋진 것을 갖고 있었죠. 배터리나 도시 전력으로 구동되는 대신 가로등은 전 도시를 미로처럼 가로지르는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기술은 사람들이 밤에 불빛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고 몇몇 가정에서도 이용 가능했어요. 우리는 그 시절에 비해 많이 발전해서 전기 그리드 및 태양열 발전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 진화의 다음 단계는 상호적 조명이에요. 조명을 항상 켜놓는 것은 낭비이고 가로등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비쌀 수 있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모션 반응 조명을 통해서 영리한 해결책을 내놓게 되었죠. 지나가는 차들이 일으키는 바람으로 구동되는 작은 풍차에 연결된 이 조명들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움직이는 차량 옆에서 도로를 밝혀줘요. 이것은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켜지게 함으로써 전기를 절약시켜주며 운전자가 주변을 더욱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전기차 우선 차선. 전기차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그 자동차들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하이브리드에서부터 완전히 자동화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전기 자동차는 천천히 자동차 산업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죠. 분명히 이런 자동차들은 비싸고 많은 차들은 여전히 가솔린을 필요로 해요. 배터리가 장거리 주행 중 떨어질 수도 있죠. 바로 그때 전기차 우선 차선이 필요해요. 이 스마트 도로는 전기차를 위한 고속도로이며 전방에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도중에 차를 충전할 수도 있어요.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길을 벗어나지 않아도 되죠. 더 이상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도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까요. 이 전기차 우선 차선은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한 자동차의 매력을 배가시켜주면서 동시에 더욱더 잘 준비된 운전자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중국에서 아스팔트 깔기. 오래된 도로 건설 기술을 최신 기술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발전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진안 통다 포장 건설 회사에는 600명의 직원이 있으며 거대한 45만 달러짜리 아스팔트 포장 기계를 비롯해 전동 대패와 진동 아스팔트 압축기 등 중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들의 연간 도로 건설량은 1년에 15억 달러에 이르고 그들은 중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만들었죠. 도로공사는 딱딱한 암석과 아스팔트로 된 길을 10cm가 넘는 깊이로 파내는 것에서 시작돼요.
낡은 도로는 덤프트럭에 실리게 되고 다른 트럭이 뜨거운 아스팔트를 싣고 오며 8cm 깊이와 3.5m의 폭을 가진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포장 재료가 들어있어요. 이 장비들은 하루에 800톤의 아스팔트를 깔 수 있어요. 아스팔트 도로는 다시 대폐질과 재포장이 필요해질 때까지 15년 정도 지속 가능합니다. 펜코비 다리. 다리는 하천과 강, 심지어 바다까지 가로지르며 한 곳을 다른 곳과 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예술작품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다리들은 돌과 강철을 조합한 것이지만 보통은 세그먼트형 시멘트 도로를 강철 케이블로 지탱하곤 하죠. 하지만 러시아의 크론슈타트에 있는 펜코비 다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혼합 매체를 사용해요. 강철 다리나 케이블 대신 이 도로 자체는 타르로 가득 차 있는 강철의 벌집 구조물이에요.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이 다리는 매우 가벼우며 동시에 엄청나게 강하고 유연해요. 이 다리의 어떤 부분들은 원래의 1860년대 구조물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다른 부분들은 전쟁의 폐허 때문에 교체되어야 했어요. 이 도로가 150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러시아의 다른 현대적인 도로들을 이것과 비교해보면 이 도로는 진정한 걸작이에요.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래요. 어떤 도로 건설 기술이 가장 흥미로웠는지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 동영상을 낼 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